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슈카월드에서 자살률이 늘고 있고 청년층들이 그런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도 있고 약간 흑화된 것도 있고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네카라콥의 당토 가는 루트는 다양하고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금 이제 그들이 예선전에서 사람들을 뽑는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 있죠. 단순히 코딩 테스트 모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고, 특정 사이트에서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문제 유형들을 외워가지고 푸는 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사실 실무에서는 우리 문제 푸는 직업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만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학자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만 풀어서 수학자가 된다라고 보는 것과 유사한데 그거는 수능을 위한 수학이지 실제로 많은 수학자들의 그 얘기들을 들어보고 보면은 실제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수학은 관찰력과 집중력 그리고 창의력까지 되게 중요한 직업이고 유명한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은 어떤 문제를 풀이해내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어떤 이 사회의 진리 같은 게 수학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게임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수학을 참고해서 만들고 수학과 물리를 참고해서 엔진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의 디지털 세계가 모두 수학이고 그 안에 현실 세계를 똑같이 구현하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그 모든 체계가 다 숫자와 수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것도 자신의 이론을 설명할 때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많은 그 과학자들이 그런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지에 오를 때 수학이 필요하지만 사실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행위보다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몰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끈기 있게 어떤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데 훨씬 강한 경향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수학도 수학이지만 코딩도 사실은 디지털 기기 위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체계가 이진수로 동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학 그 자체거든요, 컴퓨터는. 애초에 전자계산기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차분기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얘 자체가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의 접근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적당히 문제풀이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쪽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해커의 공격을 어떤 확률을 막을 수 있다. 또는 뭐 주식 투자, 뭐 퀀트 투자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하면은 어떤 확률로 뭐 승패가 갈려지니까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런 걸 계산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실생활에서 쓰는 수학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문제풀이에 그러니까 수학 자체는 너무 좋지.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거를 학습해 나가는 패턴에서 고정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이 주어지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사고는 이 유형에서 멈춰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되게 위험하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코딩 테스트만 집중하고 위험하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예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 유튜브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향의 사람들의 유튜브 컨텐츠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만약에 남염이 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남염하는 사람들 컨텐츠만 구독해서 보고, 그 반면에 자기가 여염 성향이 있거나 막 그런 불만이 되게 많아. 그러면 여염인 사람들의 컨텐츠만 보고, 지금은 정보가 그렇게 파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한쪽 의견만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엔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거 진짜 위험하다. 근데 당신들이 그 코딩 테스트 문제 같은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많이 오래 받으면서, 20년 넘게 받으면서, 점수로 매겨지는 게 익숙해졌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정해져 있고 그 유형을 외워서 문제풀이 하는 게 익숙해진 거야. 그러면 사람은 익숙해진 학습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이
신입들이 다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도 외골수적인 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라고 그 사장님이 고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용주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데, 고용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개발자 특유의 그 곤조가 있어요. 고집 같은 거. 그거에만 빠져서 너무 개발자 입장만 반영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본인들 쉬운 대로만.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도 파악을 못 하는 거지. 저처럼 애초에 고객의 니즈의 근본적인 거에 맞춰서 본인이 경험이 많거나 철학이 명확하다면 말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팀노바 팀원들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은 고연봉을 받고, 현업에서 인정받고 살고 싶은 게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발자의 정의와 실제로 필드에서 먹히는 논리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알 수가 없으니 나를 따라와라. 이런 방향의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유튜브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게 욕만 하고 되게 많이 악플도 달리고 공격을 했어요. 정말 그들의 뭐 코딩 테스트는 그니까 네카라급의 당토를 신격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이 기업들보다 훨씬 오래 개발을 했거든요. 또 30년 차 개발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기업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이었고 좀 그런 입장에서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저런 기업의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참 이렇게 무시 아닌 무시를 참 많이 당했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팀노바 팀원들만 계속 고연봉 받잖아요. 그때 저 그렇게 욕하고 돌 던지고 돌팔매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됐겠어요. 왜냐면 신입들은 안 뽑아요. 코딩 테스트는. 잘 생각해보면은 신입이 서울대만 지원하는 멍청한 행동과 유사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카라급의 당토에만 지원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게 대학은 한번 가면 편입하고 이런 게 좀 빡세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여기 2년, 3년 다니다가 딴데 갈 수도 있고 아예 룰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돈 내고 다니는 대학보다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곳이 훨씬 더 냉정하게 사람을 보고 훨씬 더 실리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대 여성 와인론을 주장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남자건 여자건 늙으면은 사실 뭐 20대처럼 그 겉모습의 아름다움이나 그 푸릇푸릇함은 없어지는 게 좀 있거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좋을 때는 정신승리가 가능한데 지금처럼 기업들이 완전히 까다롭게 뽑고 이번에 블록체인 개발자 이전에 간 친구가 500대 1의 경쟁률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이 엄청 큰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수준이 있는 기업이긴 했지만, 오늘 블록체인 기업들이 좀 수준이 좀 높아요. 좀 높은 편이고, 좀 난이도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봐도 경쟁률이 너무 빡센 거예요. 근데 500대 1도 그냥 뚫고 가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때도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팀노바 팀원들 믿고 거른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나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게 제가 INTP, 그러니까 T 중에 T거든요. 그러니까 졸라 T예요. 그래서 막 감정으로 막 쓸데없이 막 질질 짜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감정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 물론 나도 사람이 감정이 있지. 근데 그런 감정보다 결국에는 나중에 나를 윤택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논리적인 생각이거든.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래 보이콧 열심히 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실제로 아무리 잘해도 솔직히 신입치고 엄청 잘하잖아. 팀너버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나 잘하거든요. 나도 30년 했는데 내가 경력자인 걸 사람들이 모르나? 진짜 멍청한 건가? 나도 경력자야. 그리고 나 연봉 높았어. 그리고 나름 필드에서 나름 유명했던 사람이거든. 나 프리랜서 쪽에서는. 근데 내가 평가하는 거는 너는 학원장이니까 너는 잘못되고 너는 무조건 중립적이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T인 사람들은요, 못한 걸 잘했다고 하면 쪽팔린 거야. 근데 감정적으로 접근 안 하거든. 누가 봐도 저 돈에 저 정도 친구들은 존나 잘하는 거거든. 그래서 와 이거는 걔네들이 보이콧을 하던 말든 알 바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카리나나 차은우인데 애초에 존나 일반인이고 그냥 적당히 생긴 사람이 나한테 들이대봤자
내가 차오르면은 나는 별로 관심도 없을 거거든? 왜냐면 나는 항상 상류층, 그러니까 최상급의 사람들만 만날 정도로 잘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이콧을 하던 말던 관심이나 주겠어? 결국엔 나를 소비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나한테 연락 오면 장땡이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너무 신격화할 필요가 없는 게, 네이버, 카카오도 나름대로 경쟁 빡세고요. 내부에 우리 졸업생들도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굳이 그분들이 언급돼가지고 괜히 어그로 끄는 게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하는 거지. 은근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보는 이 카카오는 나는 카카오 초기 때 봤단 말이야. 초기 개발자분들도 좀 알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를 봤을 때 이제 막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엄청 커지고 중국 자본 들어오고 막 투자 많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커지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막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보지 않거든. 그냥 T는 논리적인 거야. 결국엔 내가 일을 하는 행위의 기본이 뭐야? 돈을 많이 받고 내가 수준 있게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큰 조직에 들어간다고 엄청 개발을 잘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안에 개발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핵심 개발자들이 아키텍처 설계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서도 수준이 별로인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어떤 조직에서 머리가 되느냐, 꼬리가 되느냐 이 차인데, 근데 그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적나라하기가 힘들었던 게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아주 지랄들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들어간 일반 개발자 경력이 이제 1년, 2년도 안 된 사람보다 20년 하고 솔직히 거기 초봉보다 훨씬 많이 벌던 나 같은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듣지. 그 결과를 이제 요즘 좀 들어주는 느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결과가 압도적이거든. 경쟁률 막 뚫고 들어가고 포트폴리오 누가 봐도 졸라 훌륭하거든. 어떻게든 공격해가지고 그거 까내리는 기업들은 어차피 그런 거야. 하남자가 열심히 되게 예쁜 여자 까내린다고 해서 그 여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되게 낭낭하게 편하게 가거든. 요즘 경쟁률 되게 심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연봉을 맞추느라 시간이 걸리는 거지. 사실 뭐 4,000대 오퍼, 뭐 4,500 이런 오퍼는 진짜 맨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주 받아요. 그런 오퍼는 너무 쉽게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뽑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회사에서 더 뽑아가려고 막 그 이후에 엄청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업이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건요. 경력자가 코딩 문제를 잘 풀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전 경험을 높게 하기 때문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보면 코딩 문제풀이를 경력자들이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력자들도 그런 패턴들을 잘 안 보면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토익 풀라고 하고 우리나라 토익 999점이랑 그 같이 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토익 문제풀이 한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잘 푼다니까. 여러분 한국어 뭐 능력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뭐지? 문제를 이렇게 존나 꼬아놨어. 이런 느낌. 한국인인 나보다 그거 전문적으로 문제 유형을 외운 사람들이 더 잘 푼다니까? 근데 이런 되게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이걸 준비를 오래 했으니까 이게 부정당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점수로 평가받는 거에 되게 익숙해진 거지. 근데 인생은 드래곤볼 스카우터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몇 개 풀었다고 당신의 티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뭐 몇 판 이상 하고 몇 번을 이기면 내가 챌린저가 되고 프로게이머로 1위가 돼야 되는데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내가 진짜 실전에서 저 사람이랑 진검승부에서 이겨야 무조건 프로게이머가 되고 거기서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실전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런데 경력자들은 그런 실전 경험에 특화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경력도 경력 나름이고 자기 경험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인류 기업이라는 곳들이 스타트업 때부터 뭐 지켜보고 그때 아름아름 좀 일을 프리랜서 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 막 좀 꼬여 있어요. 그렇게 큰 기업이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청 기업이랑 일을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럼 그 하청에 하청으로 프리랜서로 나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기업들 작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 국내 대기업 작품도 은근 제가 짠 코드가 은근히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래 돈이나 잘 주고 그냥 내 통장 잔고에 돈이나 모이고 이런 거에 특화시켜서 생각하고 나는 학생들한테 기업 별로 가리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내가 나한테 통장 꽂히는 게 일단 중요하고 어떤 기업은
가면 2년, 3년? 2년, 3년 안에 보통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개발자들은 T의 세계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솔직히 말해서 네카라쿠베당토 뭐 이런데 거기 있는 개발자들 중에 중소기업 출신도 되게 많아요, 은근히. 특히나 하이클래스에 있는 제가 아는 분 몇 분도 그냥 중소기업에서 워낙에 거기서 핵심 개발자였어. 그래서 이직할 때 그쪽에서 좀 소문이 나 있어서 갈라면 가고 말란 말고 뭐 이런 유형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 고만고만하고 막 박봉에다가 사장에게 착취당하는 불쌍한 개발자들만 있는 줄 알아. 근데 그 착취라는 것도 뭐 사장이 착취하나? 나한테 지랄지랄했던 것도 사장이 지랄했던 게 아니야.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거기서 무슨 약간 그 막 부장인가? 그 사람이 막 지랄지랄했지. 그 사람은 실력 진짜 없어. 진짜 실력 진짜 없는데 별로 못해요. 딱 봐도 뭐 잘 몰라. 코딩도 잘 몰라. 코드 짜는 것도 막 족구렸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구린 것도 떠나서 뭐 작업을 해놔야지. 뭐 이빨만 털고 관리한다고 옆에서 막 고름만 짜고 뭐 이러니까 되게 막 짜증났던 사람이 있었거든, 몇 명? 근데 개발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빡치면 이직하면 그만이야. 이직 못하는 거? 본인 문제지. 왜 이직을 못해? 일자리가 널렸는데. 경력자가 될수록 훨씬 쉬워요, 이쪽이. 경력자가 될수록 진짜 쉬운 편이고, 그니까, 물론 잘하는 경력자가 돼야지. 근데 못하는 경력자가 되면 문제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쓸데없이 막 그런 거잖아. 감성파리하고, 정치 싸움하고 이러면 장기적으로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엔 딴 데로 가긴 하더라고. 진짜 실력자들의 세계예요, 이쪽은. 그래서 완전 티들의 세계고, 이쪽에서 감성팔이 하면, 결국엔 고만고만하고, 나중에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잘못된다니까? 결국엔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떤 기술적인 거를 고민하느라 받는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무슨,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하기 싫은데, 막 이런 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참 이게, 그리고 MBTI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들도 이런 T적인 성향이 더 늘 수도 있고, 왜냐면 저도 이쪽에 오래 있다가 이렇게 더 많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그런 감정 소모 쓸데없이 할 필요 없고, 저 사람이 정치 싸움 걸거나 그러면 그냥 딴 데 가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회피를 해서 막 구려지면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능력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핵심 개발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그런 건데 내가 이 회사에 없으면 안 될 인재라고 한 열이면 다섯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문제는 진짜 이 회사에 내가 없어서 회사가 안 돌아가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고 이제 확실한 건 내가 이직을 할 때 조건이 좋은 방식으로 이직을 해야 되고 내가 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졸라 힘들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TV 보면 미생 보고 이제 회사 생활 배우거나 그런 피해의식 배우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막 90년대 이런 사람들 좀 미개하긴 한데 솔직히 그 당시 문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막 신토부리 강요하고 외제차 타면은 막 다 쓰레기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중국산 김치 이런 것도 다 외제잖아요. 근데 비싼 외제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지. 그런 되게 멍청한 사람들 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90년대에 만약에 수해가 나잖아. 그러면 그 안에도 그 물이 막 진짜 허리까지 차고 뭐 이런 상황에도 막 출근하고 뭐 이런 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 옛날 사람들이 좀 그런 건 있어. 좀 끈기 있고 좀 그런 게 좀 확실히 있긴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좀 부모들이 워낙에 너무 우쭈쭈쭈 하면서 자라니까 이제 조금만 해도 이렇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난 두 개가 좀 섞였으면 좋겠어. 좀 드세고 힘든 것도 좀 경험해보고 내 조카한테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내가 조카 가르치다 좀 포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 조카가 딱 봐도 잘하는 게 없어. 근데 엄마가 딱 봐도 잔소리하는 게 보이거든. 내가 건들지 말라고 가만히 내비두라고 누나도 엄마가 잔소리하면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똑같지 않냐고. 근데 그 잘 안 돼. 자기 자식이랑. 근데 보통 이제 뭐 잘 되는 집 보면은 약간 엄마가 관심은 가지되 약간 방임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근데 엄마가 막 지랄지랄 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애들이 잘 안 해요. 반항심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른 대우를 해줘야 된다. 어리지만 어른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 친구 의사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대부분 그래요. 나는 그래서 팀노바 있을 때도 내가
뭐 도움이 필요해서 조언이 필요하고 방향성이 어렵고 뭐 어떤 이런 기술이 해석이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일주일 내내 도와주거든. 많은 그 진짜 잘하는 친구들 뭐 그 친구들이 안 되면 제가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친구들 선에서 안 되면 팀장님들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뭐 제가 실제로 상담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내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 본인이 안 하면 그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아무리 PT를 세계적인 어떤 뭐 그 보디빌더가 해준다고 해도 그 PT를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내가 지향하는 건 뇌신경 가소성을 그 극대화시켜서 그 사람의 어떤 피지컬 자체를 올리는 거에 되게 중점을 두거든요. 사실 뭐 어떤 플랫폼을 지금 하고 안 하고는 되게 밑바닥적인 생각이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면은 대부분 바로 앞만 보고 사는 거지. 지금 PHP 하면 밥 먹고 사냐? 그러니까 맨날 PHP 갖고 우리한테 막 시비 걸지. 지금 상황에서 PHP는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막 비꼬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나는 내가 백엔드를 되게 좋아했고 옛날부터 되게 많이 했었고 서버 작업을 재밌어 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약간 좀 이 서버 프레임워크를 약간 덕후처럼 보는 게 있어.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지만 그래서 각 프레임워크들이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 그런 얘기 하는 애들 보면 특정 언어로 무언가를 나누는 애들 보면 기본적으로 지 것만 아주 최고야. 지 스프링이 최고래, 무조건. 네이버에서 쓰니까 최고래. 네이버가 스프링만 쓰겠냐? 어. 그리고 막 네이버가 네스트.js 쓰니까 무조건 네스트.js 그냥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10K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데 네이버가 프록시 서버로 그 엔진엑스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도 C10K 프로그램이 기반이 돼서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을 웹서버에 도입하자. 이런 어떤 되게 개발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하이비 불었던 포스팅이 있어. 되게 수준 있는 외국 개발자가 쓴 글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접속하는 게 뭐 그 1만 건 이상 이제 동시 접속자가 있을 때 기존에 이제, 아파치 서버에서 보여주는 어떤 동기화가 되게 잘 되는 이런 처리 방식보다는 좀 비동기 이벤트 기반으로 이제 그러니까 되게 스레드 프로 잘 구현을 해야지 대신에 개발자가 구현하기 좀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네티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파치 미낙 이런 프레임워크 한국 개발자분 이희승님이 그 만드셨던 거를 되게 존경하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런 이슈가 되게 많을 때 그걸 직접 한국인 개발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진짜 세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시는 분이 있구나. 근데 지금도 계속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네티가 그 트위터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름 되게 자랑스럽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벤트 드라이브는 방식이 거의 이제 보편적이라 이제 많은 웹 서버들에서 웬만하면 다 쓰거든. 근데 이제 노드.js만 본 애들은 이제 이벤트 드라이브는 노드.js는 이벤트 드라이브니라 좋아요. 뭐 이지를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벤트 드라이브 다 쓰거든. 웬만한 거 요즘 좀 나온다는 서버는 다 그러거든.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고랭만 본 애들은 막 코르틴이 존나 훌륭해요 막 그러는데 사실 그거 못지않게 비슷한 벤치마킹이 나오는 것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나도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근데 이제 그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내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니까 요새 인공지능을 많이 보고 내가 하는 작업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분야를 많이 못 본단 말이야. 이제 학생들 코칭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으로 뭐 블록체인도 봐야 되고 많이 보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는 수준도 안 되는 주제들이 막 그렇게 함부로 막 언어 가지고 정의 내리고 뭐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지금 말한 이벤트 드라이브랑 같이 붙어가지고 확장성, 뭐, 모놀리식 설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되게 많아. 요즘 되게 트렌드가 있어. 확실히 그런 트렌디한 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PHP 쪽에 어떤 그 프레임워크 제일 잘 나가는 프레임워크가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실 언어보다는 그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져가느가 중요한데, 이게 내가, 이게, 정말, 이게, 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팀노바 할 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선민의식 같은 게 생기는 게, 나도 선민의식 되게 싫어했거든, 어렸을 때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만 얘기를 하면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많은 걸 아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언어로 나누는 그런
그런 문화는 이제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고객들이 까다로워야 학원들도 발전을 하는 건데, 고객들이 별로 까다롭지도 않아. 최근에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무슨, 요즘 뭐, 여기 6개월 학원만 나오면 네카라급의 장터 가는 것처럼 홍보하는 학원들이 너무 많다. 근데 요새 네카라급의 장터 신입 뽑지도 않고 6개월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순수하게 처음 하는 비전공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보낸다고? 뭐지 안 믿기는데 내가 교육을 20년을 해왔거든. 근데 나도 6개월 만에 네카라쿠베 당토 보내라면 나도 자신 없어. 그리고 그걸 떠나서 네카라쿠베 당토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다고 쳐. 근데 6개월 동안에 배운 스킬로 과연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는 나름대로 전공 빡세게 하는 애들이랑 거기 가는 신입들은 그래도 되게 준비 빡세게 하는 몇 년 이상 한 애들밖에 없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올라가 그 실력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다 낚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차라리 좀 뭐 사람들이 많이 경험한 분야면 상향 평준화가 되는데 이런 코딩 분야는 되게 복잡하고 개발자들마다 말하는 거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보면 예전 게시물까지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별의별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다들 지들이 맞아. 뭐 약간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약간 독특한 사람 진짜 많은 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자기가 처음에 스카우트 당할 때 연봉 8천으로 됐대. 10년 전에. 근데 그거는 그 전에 뭔가 지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처음부터 8천에 스카웃 된다는 건 스카웃이라는 얘기는 애초에 언더에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자기는 8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밑에 5천 정도로 하는 애들은 미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멍청한 생각 아니야? 개발을 한 총 양을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지가 25살에 그렇게 스카웃 될 정도면 나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나도 연봉이 8천 이상 된 게 26살 전후거든? 근데 나는 그 전에 5, 6년 정도의 경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난 26살에 8천 이상이었던 거야. 부업으로 5천 벌고 그 회사에 3천 받았으니까. 근데 뭐 그 26살에 억대 연봉이 됐었고 그렇게 되면은 몇 살에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한 오랜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근데 팀노바 팀원들은 딱 2년 공부하고 2년에서 2년 한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처음부터 5천, 6천 심한 애들은 7, 8천 쉬는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의 절대적인 그 공부량 대비 연봉을 봐야 되지. 그렇게 멍청하게 보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시를 안 하고 싶어도 이게 정말 별의별 사람도 있어요. 조현병 걸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판타지 속에서 살고 있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사람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 세상에. 그리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미 정의 내렸어. 한 4%에서 5%, 인구의 4, 5%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리플리 증후군, 윈하우젠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약간 좀 그리고 또 뭐 조현병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반사회적인 거니까 아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좀 그런 계열이겠지.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쪽이겠지. 근데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사실 되게 답답함이 많아.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사실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겠다고 기계한 팀장님이랑 얘기하고 창업을 했지만 교육시장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사실 결국에는 남은 거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은 학원이 되어버렸고, 무슨 진짜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이 둘 중에 누가 뭐 최초인지 뭐 지동설에 대해서 막, 논쟁은 있어. 나라마다 논쟁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세시대 때 지구평면설을 믿던 사람들과 싸우는 느낌이라니까. 계속 결과로 얘기하잖아. 결과로 연봉 5천 이상 3년 전부터, 그러니까 2년 반쯤 됐으니까 3년 차죠. 그러니까 연봉 5천 미만 안 보는 게. 8, 90명이 그렇게 갔어, 벌써.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계속 증명을 해도 뭐 믿기 싫으면 난 진짜 할 말이 없어. 지금도 지구 평면설 믿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 근데 내가 되게 오래 하고, 심지어 전공자에
나름대로 나는 깔기였거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닌 학원이 몇 개면, 내가 개발 진짜 해온 기간이 몇 년이면, 내가 결과로 증명한 게 몇 년이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 근데 진짜 인생이라는 게 덧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보면은 삶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르몬에 다 지배를 받는 거지. 그리고 대중들의 평균 수준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많이 겪고 나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현타도 많이 오고, 그나마 학생들이 되게 좋기는 한데, 근데 그거 빼고는 사실 그렇게 직업적 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졸업생들 만족도가 높으니까 근데 그 맛에 그냥 교육을 하는데, 사실 좀 요즘은 그래요. 아, 이게 10년, 팀노바 처음 창업했던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개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좀 조용히 이제 내 서비스 만들고 아니면 뭐 SI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뭐 고객들, 이제 B2B가 편하긴 하더라고, 나는. 난 아부한 스타일도 아니고, 성격이. 그래서, 이게 보면 내 제자 중에 한 명 창업했던 친구가, 내가 평소에 되게 얘기했어. 야, 너 네 실력에만 신경 쓰고 사람들한테 아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도 만나고 이제 걔가 만났을 때 되게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난 거야. 근데 나라고 안 만나봤겠니? 근데 나는 그 시장의 냉정함을 알거든. 나 옛날에 그 창업한다고 내가 CTO로 있고 어떤 대표님이 있었어, 그 당시에. 같이. 그 대표님이 그 당시에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도 만나고 막 그랬었어. 이제 좀 창업가들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약간 좀 기특하니까 창업가들이. 그리고 동문이거나 그분이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셨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동문이니까 막 서로 잘 만나주고 이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연히 이렇게 잘 돼서 조언도 얻고 이제 나중에 뭐 잘 되면 서로 이제 잘 돕자 이런 얘기 듣고 막 믿어버리고 이런 되게 순진한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괜히 부자가 됐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두루두루 하는 거야. 그게 사업가적 성향인 거야. 근데 나는 사업가이지만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교육자인데 나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위선을 떨고 착한 선생님의 액션을 취해주고, 와 누구누구님 막 이지랄 하면서 좀 착한 척 존나 많이 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조금 나은, 기존 교육보다 조금 나은 이런 거 혜택을 받게 할까? 아니면 졸라 파이터긴 한데 이제 고질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안티가 많이 생기더라도 총대를 맬 것인가. 그래도 내가 20년 가까이 온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이제 알잖아요. 기계인 팀장님도 T고 나도 T거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되게 냉정하고, 우리는 잘하고 못하는 거에서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서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거고, 그러니까 결과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총대를 매자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좀, 한 교육자나 어떤, 그러니까 좀, 아무튼 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문제인 게, 내 말이 틀리지가 않았어. 나는 결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떤 논쟁이 있으면 일단 다 끊어. 나는 한소희 유준열이란 사람이랑 사귈 때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딱히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이제 성격적인 걸 보여주니까 광고가 다 취소되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저 사람도 딱히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어떤 이 감정의 민족인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전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물론 이제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헐리우드처럼 좀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잖아. 나는 그 둘이 사귀건 말건 막 그런 걸 너무 과도하게 과몰입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유난히 그런 가십에 되게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교하는 거에 익숙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자꾸 이제 빗대어서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나도 살다 보면은 진짜 나도 사람인데 막 죽고 싶을 때가 없을 한 번씩 있지.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꼬이지 인생이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결과가 엄청 좋은데도 너무 꼬였었어 그 당시에. 그리고 이상하게 시기 질투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결국에는 훨씬 좋거든. 내가 유튜브라도 안 했으면 더 억가가 심했겠지. 근데 그때 그렇게 나는 그때 감정적으로 억까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 잘하는 개발자 안 된다고 나는 단언할 수 있어. 그 개발자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실제로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 개발자들, 좀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 언어로 레벨 안 나눠요. 내가 맨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툭 던져봐. 그러면은 자바가 훌륭해요? C가 훌륭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못하는 개발자들일수록 그 언어에만 꽂혀가지고 언어를 막 이렇게 설파해. 자기가 하는 언어를. 그런데 잘하는 개발자들은 애초에 멀티랭귀지기도 하고 컴공만 졸업해도 기본 언어 한 세네 개는 최소 해요. C, C++, 자바, 그리고 웹 개발 기반 언어 뭐 한두 개 하다 보면 네 개는 네 개 정도는 그냥 하게 돼 있거든. 뭐 안드로이드도 하다 보면 자바 하다가 뭐 코틀린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뭐 좀 관심 많으면은 뭐 딴 것도 하고 막 아무튼 팀노바 팀원들도 한 네다섯 개 하거든 보통.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별로 어렵지 않거든. 하려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데 참 현타가 많이 와요. 별로 나는 그, 나는 그런 게 있어. 나는 내 인생에서 일적으로는 후회가 별로 없거든. 난 다시 돌아가도 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내가 이제 학생들의 우산이 되어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주겠다고 생각한 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저항이 클 줄 몰랐지. 근데 연봉이 낮은 거는 본인들 문제잖아.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뭐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처음에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애 진짜 많아. 뭐 최근에 졸업한 평숙이 3년 동안 일본에서 연봉 3천대로 살던 친구예요. 그것도 구피지원 루트로 일본으로 가는 루트가 있거든? 일본에 이제 젊은 사람이 부족하니까, 거기로 이제 그 개발자 부족하다고 해서 최저 연봉 받으면서 월세는 디립다 비싼 데서 가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처음에 비대면으로 가르칠 때도 되게 못했었거든. 3년차 치고 너무 못한다고. 막 그랬었거든.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대부분 그래. 팀너버 오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 엄청 잘해진 거지. 지금 엄청 잘하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 다 채워주면 되지. 난 여기서 경력 한 8, 9년 차까지 왔었거든? 그 개발자. 아니, 스프링으로 8년을 하셨대. 근데 대부분 다 그런데 모든 거의 5년 차, 막 6년 차도 다 그랬는데 내가 커넥션 풀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뭐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고 있냐? 왜냐면 맨날 쓰는 거다. JDBC 맨날 쓰는 건데. 그렇게 스프링에 자부심 갖고 있는 애들 중에 그거 설명하는 애들 한 명도 없더라? 아니, 근데 그거는 다 있어. 홈페이지에 다 써있고 찾아보면 오픈소스니까 다 보이거든? 근데 다 있는데 절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보고서 무슨 선택과 집중을 해야 개발을 잘하는 거지. 팀노버처럼 여러 개 하는 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농담 아니고 그거 아키텍처 분석해오라고 하면 이제 기깔나게 하거든. 정말 잘해요. 블록체인도 여러분들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수준 있게 블록체인 한다라고 얘기를 듣냐면 코인을 하나 선정을 하잖아. 단순히 포크 뜨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새로운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나 기획적 방향에 의해서 커밋을 해요. 근데 이게 분산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 잘못 수정하면 또 이제 뻥 나고 난리 나거든. 이게 사실 이게 분산 서버에서 동기화되면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소스 수정하는 게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지만 이 친구들이 그래도 분석한 다음에 그게 어떤지 분석한 다음에 그걸 수정을 하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런 테크닉을 보고 5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보는 거야. 그, 알면 알수록 얘 존나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신이 보면 나도 나입 벌어질걸? 얘 미쳤다. 얘 장난 아니다. 내가 감탄할 정도로 애들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까? 사람들은 가끔 나도 되게 오랜 개발자라는 걸 되게 모르나? 존나 웃겨. 난 근데, 나름대로 필드에서 나름대로 날리고 날린 사람인데, 나도. 물론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 그래도 연봉이 기본 치던 가다가 있는데, 10년 전에 억대 연봉이었는데, 어, 이제 그 정도는 한다 이거지 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개발자를 만들어 놨는데 뭐 본인들이 아무리 깐다고 해서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노처녀들이 뭐 칼이나 안 이쁘다고 뭐 까봤자 남자들이 그런 말 귓등으로 들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차은우 생각보다 기집애같이 생기고 못생겼네 이렇게 얘기 안만 남자들이 해봤자 여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실소비층 그러니까 소비하는 곳은 어디야? 개발자를 소비하는 곳이 어디야? 회사잖아. 그런 사람들의 실수요를 계산해야 된다. 그래 내가 맨날 그러잖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서로 칭찬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여자어라 그러지. 그 서로 막 그냥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보통 여자들이 자기 문제를 이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때 자기 문제를 찾을 때 남자들한테 듣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게 실소비층이 그러니까 그걸 소비하는 층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면접 볼 때도 문제 있지. 그리고 내가 면접도 되게 많이 했거든. 난 개발자 되게 많이 뽑아봤거든. 이력서 검사 존나 많이 해봤고. 막 그런데 막 거기에도 막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아니 무슨 개발자가 무슨 뭐 면접 준비로 인해서 뽑고 안 뽑고가 결정된다고 막 이렇게 막 달려 있어. 당연하지. 야,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 보고 어떻게 개발을 해요? 또라이들 존나 많은데 이쪽에. 그리고 말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작업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게 설명하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 여기 외골수 진짜 많아가지고. 그러면 같이 말하다 보면 개빡쳐. 그래서 소스 줘봐요 이러면서 내가 봐. 중요한 건 주석도 지 평소 하는 생각대로 이렇게 외계어로 써놓은 거야. 그게 개빡친다니까? 같이 작업하는 입장에서? 이거 진짜, 그러니까 좀 개발 좀 하는 분들은 다 알 텐데. 그리고 진짜 또라이도 많아. 막 주석에 내가 작업했음. 몇 월 며칠. 내가 작업함. 아니, 무슨 작업을 했는지 써놔야지. 주석은 개판으로 써놓고 지가 작업함 이런 것만 써놔. 안 써놔도 기세 다 남아요. SVN이나 기세 다 남아. 굳이 쓸 필요도 없는 거를 막 써는 막 이상한 애들 진짜 많다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액션에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괜히 무시라는 게 아니야. 근데 보면 이게 정말 인류 개발자들,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그 모든 행동들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우리 그렇잖아. 강남대로를 이렇게 걸으면 그냥 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어떤 하나의 그 자신의 뇌의 끝까지 간 사람들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만 사실 각 분야에서 미친 듯한 사람들이 있거든. 뭐 음악엔 절대음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데이비 포스터 이런 사람도 음악 쪽에서 그러니까 손만 대면은 다 성공하잖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감각이나 센스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거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청담동에서 연예인들이 유난히 많이 가는 뭐 그런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각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지. 나는 어둠의 어떤 전문가 느낌이긴 하지. 근데 나는 한국 특유의 그러니까 나 같은 이제 INTP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한국에서 힘든 게 그러니까 이게 뭐만 하면 그 맘충이라고 이제 욕먹는 사람 나도 이제 고객 중에 되게 10대 안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진상 떠는 사람들이 지가 늦었으면 그냥 선생님 제가 좀 늦었네요. 뭐 다음에 일찍 올게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든 그 아줌마식 그 기싸움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제가 늦을 수도 있죠. 뭐, 지랄하는 거야. 근데 난 그런 거 절대 용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고객이어도 나를 기다리게 했잖아. 내가 한 4, 50분 기다려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 뭐, 강사가 바뀌었는데 뭐, 지랄지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그런 것들 솔직히 너무 짜증나서 안 하거든. 애들은 괜찮아. 근데 부모가 문제인 사람들이 많다니까. 금쪽이 보세요. 부모가 답하는 사람들 많지. 요즘 사람들 그게 심해지니까 10대들이 더 가르치기가 싫고, 차라리 성인들은 자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거든. 그래서 성인들은 상대할 때 편한데, 10대들은 부모님들 때문에 싫어. 물론 훌륭하신 인성을 가지는 부모님들도 참 있는데, 한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그래도 내 직업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서 하기가 싫더라고. 좀 오늘은 좀 주저리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요즘 하는 생각들을 좀 올렸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이 저는 계속 성공만 하잖아요. 학생들이 다 계속 너무 좋은 결과만 나오잖아. 여기 올 때 목표로 했던 거 다 이루고 가잖아. 그런 거 하는데도 어 이제 그런 저는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별로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모든 과정들이 되게 힘들고 험난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 수업하고 나면 그 친구들 발표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영상들 요즘 이제
비대면 수업밖에 안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응용 2단계 수업도 그렇고 학생들 영상을 다시 봐요. 다시 보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은 좋겠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그러니까 전략을 좀 세울 때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좀 고대요. 특히나 어려운 난이도의 학생들이 다 다르거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연봉 5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왜 그게 가능한지 알아? 이게 많이 부족한 친구에 더 가중치를 둬서 준비를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정말 어렵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가끔 요새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나는 되게 예전에는 웰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 음식을 왜 가공식품 업체들은 음식에 되게 크리티컬한 첨가물을 넣을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햄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발암물질로 알려진 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물, 아질산 나트륨 이런 거. 그런 거를 왜 넣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거 넣으면 보존도 오래 가고, 맛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그런 걸 하나도 안 넣고 만들면 햄의 유통기한은 짧아지겠죠. 근데 소비자들이 까다로우면 김치 같은 것도 보면은 전부 국내산으로 만든 김치만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또 꽤 있거든. 김치에 대해서는 까다롭지만 우리가 햄을 살 때는 그렇게까지 햄을 소비하는 소비층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왜 이게 되게 건강에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품이 계속 나올까?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더 저렴하게 더 오래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근데 그런 소비를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 있잖아. 보리차라든지 뭐 아니면 녹차라든지 뭐 이런 거가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올까 생각했던 때가 있거든요. 한 15년 전쯤에. 근데 그때 보면은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당이 되게 안 좋아, 혈당 스파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던 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당의 위험성, 혈관 질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되게 잘 인지하니까 이제는 그런 음료수들 제로 칼로리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되게 늦더라고. 난 예전부터 되게 민감했거든, 그런 거에.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바뀌고 인지가 바뀌어야 그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지. 보통 가공식품 업체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뭐 예를 들면 뭐 L글루타민산 나트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라면 같은 거에 내가 외국 가서 신라면을 사 먹으면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향미증진제라고 하죠. 미원 이런 거. 근데 훨씬 맛있어.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향미증진제를 안 넣, 그러니까 MSG를 안 넣으려고 그 핵산 나트륨이란 걸 넣었거든요. 핵산? 근데 그 핵산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리포트가 많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MSG 피하려고,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식에 MSG는 안 좋다라는 인식이니까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 더 안 좋은 거 먹고 있거든. 근데 또 라면을 안 먹을 순 없잖아. 존나 맛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뭐 종종 먹는데, 뭐 그런 게 좀 되게, 안타깝지. 그러니까 실제 업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좋은 방향이 있는데, 그런 방향보다는 대중들은 어떤 이미지 소비, 감정 소비, 비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지. 나는 그래. 내가, 작은 기업에 다녀도 내가 그 CTO가 돼서 거기서 지분도 엄청 많이 받고 막 진짜 꿀 빠는 분들 되게 많거든. 말이 꿀 빠는 거지 뭐 본인이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지분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진짜 여러분 진짜 중소기업, 조소기업이라고 무시하는 애들 중에 제대로 된 애들이 없다니까? 그냥 본인들은 방구석 백수거나 그냥 이도저도 아닌 애들이 중소기업 무시하는데 중소기업 중에 매출 진짜 1년에 한 100억 이상 나는 기업만 돼도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순수익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규모면은 장난 아니지. 뭐 100억, 200억 되고 그리고 순수 소프트웨어로 그런 매출을 내는 회사들은 장난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안에 사무실도 되게 크고, 그리고 임원진 거기서 CTO급 되는 사람들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질이 되게 높죠. 나이 먹고도 이사 집값 달고, 그리고 연봉도 당연히 억대 연봉이고,
그리고 이제 그 비용 처리되는, 회사에서 이 임원진들에게 비용 처리되는 막 그런 게 되게 많거든. 저도 이제 그 태국에 가면 막, 태국에 보면은 가끔 그런 데 있어. 그, 한 달에 무슨 월세가 막 700만 원, 막 800만 원 한데 태국 지금 엄청 비싼 거거든. 근데 그런데 누가 사나 싶으면 보통 태국으로 발령된 어떤 법인 회사 있죠.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일반 기업인데 출장을 보냈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 살아. 우리나라도 그런 데 많잖아. 한남동에 되게 비싼데 뭐 월세가 뭐 2천만 원이다 하는데 누가 사나 싶은데 보면은 뭐 구글 임원진들 막 살고 이런 데 꽤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면은 좀 다르지. 세상이 보이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든 정보를 어떻게든 습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난 조금 안타까워. 요즘 같은 하락장 있죠? 요즘 같은 진짜 완전 하락장이지. 개발자 쪽에서는. 물론 개발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해. 수준 있는 개발자가 부족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수준 낮은 데는 베테랑 개발자로 대체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아저씨들 진짜 많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수준 있는 개발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노가다 작업하는 분야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웹 에이전시에서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쪽, 그러니까 뭔가 진짜 코딩스러운, 개발자스러운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제 웹 파편화 쪽에서 표준 맞추고 여러 테스트하고 HTML 그쪽 코딩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웹 에이전시는 한 네 파트, 세 파트로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HTML 코딩 위주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이쪽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백엔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기업이 있거든. 근데 전문적인 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누지만, 근데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보면은 각 포지션별로 좀 노가다성이 짙은 거는 그렇게 비싼 개발자 안 쓴단 말이야. 이 개발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쪽은 그냥 베트남에게 맡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설계나 관리나 큰 방향성 그리고 검수 이런 부분은 진짜 잘하는 개발자가 필요하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회사와 긴밀한 어떤 소통이 되는 개발자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개발자가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뭐 지금 뭐 개발자 뭐 업무 자동화 뭐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막 여러 툴들이 나와. 근데 뭐 코드 조금 자동화성 잘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뭐 크게 개발 생산성이 막 늘고 그러진 않은데. 그러니까 개발을 얼마나 되게 가짱게 봤을까?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은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게시판 자동 완성되고 이런 거. 근데 옛날에 제로보드 이런 거 제로보드라고 있었어. 한 20년, 20몇 년 전에. 걔네도 뭐 거기 있는 오픈소스만 긁어와도 잘 게시판 만드는 건 쉬웠어 옛날부터. 그냥 게시판 구조 맞추고 업무 자동 한번 해놓으면은 사실 좀 그런데 그래서 사실 뭐 자꾸 뭐 AI를 만능으로 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AI로 만들었다는 게임들 한번 보세요. 조잡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고 오히려 AI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시대가 오히려 게임 아웃풋이 빨라서 유저들도 와, 이 게임 업데이트 진짜 빠르네 이런 게 훨씬 낫지. 그러면 예전보다 진짜 난 더 좋은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물론 잘하는 사람들 한정이고.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이 개차반이 됐지. 개차반이 됐고,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팀노바 같은 곳이 되게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개똥 철학 가지고 가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와서 되게 그런 얘기를 안 해. 이제 그냥 고만고만한 경력과 고만고만한 경험과 고만고만한 연봉으로 적당히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막 악플 달고 나대는 확률이 확실히 적어져.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무튼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옛날부터 그랬지만 그냥 솔직하게, 소탈하게, 그리고 결과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인드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전문가다운 거고 전문가가 혀가 길면 뭐가 좋겠어. 그냥 결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나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내가 뭐라고 뭐 이거를 막 포장하고 이런 적이 없어 살면서. 이런 게 진짜 전문가고 이런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이제 그 선동가들한테 확실히 더 관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착한 척 존나 열심히 하지. 근데 대부분 막 보면 그러잖아. 요새 학폭 피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면은 가해자였던 애들이 막, 그, 언론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막, 뭐지, 예능 같은 데 나와서 되게 착한 척하고, 막, 그러다 걸려가지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나는, 난 뭐 내가 누구를 뭐 괴롭힐 깜냥도 안 됐지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근데 나는 그래도 최소한 남을 도와준 경우가 더 많긴 했었어. 학교에서 똥 싼 친구들, 똥 싼 애들이, 그 유난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두 번씩 애들이 어떤 애들 똥 싼 애들이 있어, 학교에서. 그럼 이제 냄새 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이제 걔 조퇴시켜주고 짐 같이 싸주고 뭐 내가 이런 포지션이긴 했거든. 나름 그렇게 못되게 살진 않았어. 다만 좀 말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오늘은 좀 갑자기 제가 지금 장염이 왔어요. 그래서 장염이 와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좀 갑자기 현타가 와서 아프면은 있잖아요. 다 싫어지는 거 아시죠? 코딩하다가 막 장염 와가지고 오한에다가 아까 되게 힘들다가 갑자기 현타가 와가지고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근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데 요즘 하는 생각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막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싶으면 운동을 하든지 성형을 때리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 옷을 진짜 멋있게 입는 걸 연습을 하든지 보면은 그 개발자들도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진짜 훌륭한 개발자고 인성도 좋고 개발자들 가정적인 사람도 진짜 많거든. 그래서 1등 신랑감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자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매력이 없대. 되게 확실히 그래 보여. 나 좀 약간 가끔 좀 징그러울 정도로 막 좀 그런 뭐 하남자 느낌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가 진짜 뭐 베트남 뭐 요새 뭐 베트남 가서 뭐 국제 결혼을 한다 뭐 얘기 맞는데 베트남 여자들도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 좋아할 만한 조금 그래도 한류가 요새 열풍이라서 진짜 동남아에서 한류 열풍 진짜 장난 아님 진짜. 막 진짜 어디 가면은 한국 노래 진짜 엄청 많이 나오고 한국 음식점 진짜 많고 그래서 아 진짜 그건 맞아. 정말 한국인에 대한 그 올려치기가 있긴 있어. 되게 인기 많아 한국인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좀 그래도 그 좀 멋있게 옷도 입고 그리고 깔끔하고 좀 그렇게 좀 입고 그런 연구도 좀 해야지. 그 회사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개발도 그렇게 해야지. 회사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모집 요강에 맞추는 그런 스타일은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팀노바처럼 우리는 이런 스타일이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한을 보여줬어. 네가 그러니까 보통 한쪽에서 극한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과정을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 새로운 것도 잘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고. 그걸 보여주면, 그거를 이제 간파하는 그런 분들은 딱 얘기해보고, 아, 얘 찐이다, 이걸 알죠. 그래서 CTO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막, 애초에 답 없는 회사는 처음부터 시비 털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 보면은 좀 웃긴 거 나오긴 하거든요. 그 처음부터 막, 제대로 설명했는데도 뭐 지랄지랄하는 막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애초에 걔네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답이 없고, 애초에 기술력도 별로 없고, 디컴파일에서, 뭐, 앱 출시한 거 보면 디컴파일에서 보면은, 난독화 레벨도 너무 낮게 해가지고, 막 보면은, 뭐, 중요한 소스 코드, 하드 코딩 된 거 보면, 막 그런 거 막 찾을 수 있고, 막 그거 되게 많거든? 스몰라이로 막 그 변환시키면 이렇게 다 보여요. 소스 난독화된 걸 보면. 난독화도 조금 레벨이 있거든. 그쪽도 이제, 뭐, 난독화 레벨도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논문 맨날 창과 방패처럼 맨날 계속 나오거든, 그게. 근데 아무튼 그런 쪽도 막 보면은 되게 재밌어. 옛날에 그거 보면서 내가 막 밤새면서 그 막 논문 보고 그랬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만큼 못 알아보는 경우는 보통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많아서 커뮤니케이션 좀 연습 좀 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막 깐다고 해서 특히나 이제 개발자들 뭐 팀노바 같은 경우는 연봉 세게 부르니까 일단은 신입이 건방지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비 털려고 이제 부르는 애들도 가끔 있거든요. 회사 10개 있으면 한두 개, 한 두세 개가 그래요. 근데 그런 회사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애초에 좀
같이 일하기 싫은 개발자 수준도 별로 높지도 않고 이런 경우 되게 많고, 애초에 그 돈을 줄 능력도 안 되지, 보통은. 근데 보통 진짜 괜찮고 비전 있는 데는 안 그래요. 매너 있게 해요. 그런 거지. 내가 얘를 꼬실 수 있을 만한 내가 좀 잘난 사람이면은 그렇게 합을 안 돼 하거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좀 꼬인 사람들 보면은 애초에 좀 사랑을 좀 못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도 개발자가 우리 회사 오겠어? 싶은 사람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엄청 시비 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막 시비 털고 이래도 그거를 감내하고 오는 애들이 그렇게 막 비전이 좋은 개발자인 경우는 없거든.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군대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위해서 그냥 고만고만한 되게 못하는 개발자 위해서 군림하면서 내가 너보다 선배고 너는 내 라인을 타라 막 이지랄 하는데 난 그게 제일 같잖아. 난 솔직히 라인 타라고 하는 사람도 제일 같잖거든. 그러니까 오합지졸들끼리 라인 타고 있는 거야. 내 옛날에 되게 싫어했던 부장도 그 부장님을 되게 빨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좀 되게 재밌어가지고 나랑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서로 이제 손절친 게, 그 사람이 그 위쪽 부장인데, 그 부장 라인 타느라고 그 부장이 날 싫어했거든. 왜냐면, 알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는 팩폭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팩폭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잘못 수정했는데요. 근데 지가 수정하면은, 막 그 말하면 안 되고, 남이 수정하면은 그거를 공개 처형하고 막 이런 부장이었어. 아무튼 되게 인성이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 내가 봤을 때. 와, 근데 그런 사람들 싸바싸바해서 나중에 또 좋게 좋게 가더라. 이게 영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 가짠지, 솔직히 내 입장에서. 근데 이제 라인을 타는 나는 어떤 팀장님이 저를 뽑아주셨으니까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뭐 이지랄해 대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그 부장 혼자만 이직하고 얘는 나중에 남아서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 존나 웃겼어.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막 부장님이 뽑아주고 알게 뭐야. 세상은 나 혼자 간 거지. 그 회사 올 때 뭐 두세 명씩 왔나. 나 학생들한테도 맨날 그래. 아니 회사 갈 때 너 혼자 간다고. 니 혼자 가는데 팀원들한테 왜 의지하고 있냐고. 너 1인분 이상 못하면 팀들과 팀 프로젝트에서 제가 뭐라고 안 해도 학생들이 알아서 이제 그 친구랑 안 하려 그래요.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도 저는 수업 내용으로 포함을 시키죠. 그러니까 네가 1인분을 못해서 이 팀에서 나오게 됐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조금 더 파이팅 한번 해보자. 난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를 하거든. 이게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뭐 누가 뭐 네가 부장이든 이사든 사장이든 나는 받은 거 이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학생들이 나한테 준 돈이 뭐 진짜 2년 3년 동안 일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면서 거의 2천만 넘게 쓸 텐데, 근데 내가 그 친구들의 연봉을 만들어주고 평생 그 친구들은 그 5천 이상의 연봉으로 평생 살 거 아니야, 개발자 하는 동안은. 내가 말한 게으르지 않은 패턴도, 습관도 이미 잡혀 있어서 얘네들 뭘 하든 잘하거든. 졸업생들이 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엄청 고연봉으로. 그렇게 사는 애들은 일단은 최소한 어떤 일반인보다는 훨씬 요새 이공계가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데가 왜 훌륭한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 강원대학교인가 거기서도, 강원도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 되게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도 유명한데, 그러니까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쪽에서는 1년 정도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요. 1학년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것저것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오래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 내가 그걸 25살 땐가 내가 봤었거든. 그러니까 15, 16년 전?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었지. 이게 되게 괜찮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문과적 소양인지 아니면 뭐 이공계적 소양, 그러니까 공과적 소양이 더 뛰어날지 모르잖아, 사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막 되게, 아무튼 진짜, 별로 안 와. 우리 딸 대학교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입장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 거야. 하도 이제 공과 쪽에 몰리니까.
근데 여기는 만만하냐 이거지. 절대 만만하지 않거든. 어설픈 애들은 베트남에서 다 밀리지. 여러분들 지금 배돼지가 쳐 불러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한국 여성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지수 자체가 되게 높게 나온대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되게 안전한 나라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그 불안감 위주가 그 수치가 높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일본에서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군인이 어떤 필리핀의 어떤 섬에서 고립되어 있었대요. 근데 아직도 그리고도 전쟁이 끝나고 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전쟁 중인 줄 알고 그 안에 숨어가지고 계속 혼자 전투 모드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보면은 제가 선동하는 것 같아도 절대 저는 선동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 연봉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도 주변에서 왠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어떤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세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야한 영화긴 한데 그 약간 북유럽이나 막 이렇게 유럽 쪽에서 요런 독특한 영화들이 좀 많은데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모가 영화제에서 상도 받은 건데 부모가 그 아이들을 가둬놓고 이, 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세뇌시키는 그렇게 평생 살아오는 그런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은근히 많거든. 어떤 영화에서는 그 말 밖에는 정말 무서운 괴물이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절대 못 나가게 해서 고립되게 만드는 뭐 이런 식의 되게 그런 방향성이 되게 많은데 인간은 그런 거에 충분히 세뇌될 수 있거든. 그래서 되게 위험하지. 근데 나는 이런 걸 알고 있잖아. 옛날부터 심리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뭐 세상은 다 잘못됐고 뭐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존나 웃겨. 난 제일 별로인 애들이 무슨 자기는 뭐 깨달음의 끝을 얻은 것처럼 되게 젊은 애들이 아직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것들이 보면은 혼자서 무슨 세상에 무슨 진리를 깨우친 것처럼 팔짱 딱 끼고 공격적인 태도로 막 그렇게 하는 애들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비판만 할 줄 알지 실제로 뭔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낸 학생들한테 이게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빠지려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같이 동료 감정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깊게 어떤 방향성을 그리고 어떤 상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열심히 뭉치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정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집중할 때는 약간 그 말의 시야를 가리듯이 이렇게 좀 가려줘야지. 네, 그런 것들, 그런 역할을 팀노바에서 좀 잘했지. 근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뭐 내가 깨달은 거를 공유하고 뭐 이런 거기보다는 그냥 뭐 이거 틀어놓고 그냥 코딩이나 하시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찍는 건데 음, 아무튼 저도 제 영상 틀어놓고 코딩할 때 많아가지고 제가 보려고 찍는 것도 있어요. 또라이 아니죠? 또라이 같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제 목소리 들으면서 코딩할 때, 그러니까 왜냐면 너는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니는 게으르면 안 된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자기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좋댔어 대한민국 자살률도 존나 높고. 음. 근데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잘 살겠지만 나는 별로 행복하진 않다 요즘은. 장염에 걸려서 행복한 거 아니지 않을까? 아무튼 아프면 나의 행복은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거에 내 일상이 갑자기 불행해질 수 있다니까. 사실 별일이 없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건데 별일이 생겨버리니까 갑자기 너무 불행해졌네. 그래서 참 아무튼 갑자기 현타가 와서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